예수님의 우리가 받은 사랑을, 거저받은 사랑을 우리 거저 나눠주자. 그러면서 이제 청년들에 대한 이제 꿈과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네, 주시주시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분들을 만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또 특별하게 청년 사역적으로 많이 이렇게 굉장히 실험적인 사역을 하고 계신 우리 김효성 목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자기 소개 하나씩. 저는 지금 현재 서울에 있는 백석대학교의 청년 선교사로 있고요. 또 밖에 이곳에 청년들을 만나는 이 청년공간 이음이라는 곳에 또 대표로서 또 청년들을 만나고 또 선교하는 또 선교 사역에 감당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을 소개하면서 제가 청년공간 이음에 대해서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혹시 청년공간 이음에 대해서 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청년공간 이음은 이제부터 저 네네. 청년공간 이음은 이제 한 5년째 들어온 것 같아요. 벌써 5년이요? 네, 벌써 5년이 되었습니다. 처음 시작은 이제 청년들의 이제 취업 문제, 교회 안에 청년들이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피부로 느끼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라서 네.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어떻게 하면 좀 도움을 줄 수 있고 해결해 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가지고 이제 처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취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청년공간 이음에서 하는 뭐 이런 것들이 어떤 게 있길래 취업과 혹시 관련이 있는 거죠? 일단은 저희 이제 공간 자체가 취업 준비하는 1인 가구 청년들 대상의 선교 사역입니다. 왜냐하면 네네네네. 여기서 청년들을 선교의 대상으로 이렇게 부르냐고 하면 네네. 일단 국내에 있는 청년들에게 선교하면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예, 뭐 전도한다 이렇게 하면은 뭐 말이 되는데 예, 맞습니다. 왜 선교라고 말을 붙일까? 네. 왜냐하면 이제 청년들 자체가 지금 거의 타문화권이랑 똑같아요. 그렇죠. 그들의 문화도 다르고 이제 언어도 달라요. 예.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기존에 있는 전도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다가갔을 경우에는 청년들이 복음을 그렇죠. 받아들이지 오히려 않는, 이게 네. 복음이라는 색깔을 확 띄는 순간에 애들이 확 돌변하는 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청년관 이음이 이제 있는 지역 자체가 이제 낙성대 네, 맞습니다. 인근에 있어요. 이제 이 지역 자체가 1인 가구 청년들이 서울시에서 굉장히 제일 많은 곳입니다. 자취나 네. 이런 쪽이죠. 예, 1인 가구 청년 비율이 40%가 조금 넘어요. 41%가 돼요. 여기가요? 네, 오, 네. 거의 다네요. 절반 네, 이상이. 네, 저희가 두 그룹의 타겟층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방에서 서울로 대학을 졸업하고도 내려가지 않고 취업 준비하는 청년들. 두 번째 타겟은 지방대 출신, 취업 준비하기 위해서 서울로 오는 청년들이 또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두 부류의 청년들이 주로 이제 모이는 곳이 이제 낙성대에서 이제 신림역까지가 많은데, 예, 저희 오는 공간의 청년들 다 대부분 이런 청년들이에요. 그래서 그랬군요. 네네. 그래서 취업 준비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도서관을 간다든지 카페를 간다든지 이제 이런 형태인데 하루하루 이렇게 카페 가서 커피 마셔야 되지. 하루에 들어가는 돈이 만만치 않아요. 엄청나죠. 그 모든 문제를 이제 한 곳에서 이제 해결해 주자. 네, 그래서 저희 공간이 이제 무료로 청년들에게 오픈을 해주고요.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이 비싼 땅에다가. 네. 그래서 커피도 무료로 제공해주고 그리고 이야. 이제 밥을 또 해 먹을 수도 있고 저희가 또 기본적인 또 반찬이나 라면 이런 것도 기본 제공을 해놔요. 그래서 뭐 먹고 싶은 청년들이 와서 직접적으로 밥을 해 먹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취업 관련된 프로그램들, 네. 뭐 원데이 클래스, 뭐 네. 문화 공연. 뭐 이런 부분들의 청년들의 필요한 것들을 실질적으로 다 채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3년 전부터 서울시 일자리 카페라는 곳이 있거든요. 관악구에서는 저희가 서울시 일자리 카페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취업 관련된 특강들을 이제 무료로 좀 들을 수가 있고요. 또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취업 면접, 뭐 이력서 쓰는 방법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컨설팅까지 이제 받을 수 있는. 와우, 네, 그럼 거의 웬만한 솔루션이 이 안에서 다 네, 해결이 되셨네요. 네, 이 안에서 다 해결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세대에서는 이런 선교의 방법, 선교의 접촉점 네. 이런 부분이 참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도전과 함께 굉장한 큰 지금 실효성을 발휘하는 것 같은데 기성세라는 저희보다 조금 더 시간 오래 하셨던 분들은 복음이 최적이 아니라 문화에 감싸고 있는 이 껍질이 더 중요하다 약간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네. 기성교에서부터 시작돼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네. 사실.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이것도 혹시 아무래도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마 시작하기 쉽지 않았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교회의 입장에서는 보통 교회들 그렇잖아요. 우리가 돈을 투자해서 이런 공간들을 만든다 얘기했을 때 뭐 교회 이름이 드러나야 되고 교회 안에 뭐 어떤 십자가의 어떤 모양도 좀 있어야 되고 얼마큼 이제 열매를 맺었냐 몇 명이나 교회에 데리고 들어왔냐 계속해서 이제 그런 부분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이제 조금 이야기를 해 가면서 나갔죠. 네. 어떤 거냐면은 한 명이라도 그 영혼이 구원된다면 이거는 우리가 1년에 돈 투자한 이거 전혀 아깝지 않은 돈이다.
그리고 여기서는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통로다. 통로의 역할로서 여기서 청년들을 만나고 이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예수님의 우리가 받은 사랑을 거저받은 사랑을 우리 거저 나눠주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누고 봉사 헌신하는 것 이거 다 이 사람들 궁금해하거든요. 그렇죠. 사실 복음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이 네. 정말 많은데 네. 그 접촉점을 못 찾아서 못 가는 분들 많거든요. 삶으로 보여주자 이거야. 그냥 우리 말하지 말고 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좋은 일도 하고 이렇게 살고 이렇게 기쁘게 살고 네. 이 사람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렇게 우리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돈을 투자하고 네. 이렇게 하느냐라는 것 궁금증이 있을 때 우리가 그때 예수님 때문에 이런 일을 합니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교회도 강조도 많이 하고 설득도 하시고. 네 설득하고 지금은 이제 다들 이제 좋아해 주시고 많이 도움을 많이 주시고 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목사님 개인의 좀 얘기를 좀 들어가 볼게요. 이런 과정을 걷기 전에 혹시 하나님을 어떻게 영접하셨는지 이런 것도 가능할까요? 저는 집에서 제가 처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요? 예. 어릴 때부터 어쩌다가? 예. 어릴 때부터 뭐 교회를 다닌 게 아니라 제가 24살 때 처음 교회를 나갔어요. 예? 예. 다들 놀라시더라고요. 24살이면 10년 안 되신 거예요? 20년도 안 되신 거예요? 신앙생활이 굉장히 얼마 안 됩니다.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청년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제가 몸소 다 겪었고, 네, 뭐 이렇게 정말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뭐 치열하게 싸움을 했었고, 그리고 그 이제 전공도 아예 다르신 다른 전공이에요. 뭐 하셨어요? 제가 원래는 이제 일식 요리사 했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네. 그래서? 네, 원래 전공이 이제 일신요리, 이제 칼질이죠. 그래서 이제 사역이 제가 했던 일과 전복이 많이 되는 게 여기서는 저희가 청년과 니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먹는 거예요. 뭐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도 우리가 늘 이제 식탁 교제를 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거 처음에 이음을 시작할 때는 항상 먹이는 작업을 했어요. 먹이는 사역. 그 전에는 뭐 하루에 한 명도 안 오고 한 명, 두 명 이렇게 왔어요. 한 6개월까지는. 그러면 제가 여기 오는 청년들은 무조건 저기 주방에 딱 앉혀놓고 그 앞에 도마를 탁 깔아놓고 제가 이렇게 칼질 쫙 하면서 집밥을 다 해줬어요. 그때 일식으로? 한식으로. 청년들한테 물어봐요. 야, 집밥 얼마 만에 먹어보냐? 물어봐요. 그러면 저 6개월 만에 먹어봐요. 1년 만에 먹어봐요. 청년들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마음속으로 안 됐다고 생각이 들면서 이제 내 모습 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어서 그래서 오면 무조건 이제 밥을 계속 다 해줬어요. 그렇게 시작한 게 무조건 밥을 먹어야 돼요. 아니 어떻게 보면 예수와 같이 약간 식탁 교제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어쨌든 개인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굉장히 신기하네요. 그렇죠. 일식, 예. 그래서 이제 일식을 이제 시작을 한 것도 어떻게 보면 뭐 제가 요리를 좋아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제 먹고 살려고. 제가 저 밴쿠버에 잠깐 갔다 왔어요. 한 3년 6개월을. 그 이유가 이제 돈 벌려고요. 네? 돈을 벌려고. 뭐 이런 거예요? 그냥 일식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려요. 요리사로. 왜냐면 제가 2003년도 이제 군을 제대하고 나서 이제 이제 뭐 먹고서 뭘 하고 살아야 되지? 지금 똑같은 청년들하고 그냥 그런 고민이에요. 대학을 졸업하고도 내가 이 직업이 맞나? 이 전공이 아닌 것 같아. 내가 뭘 잘하지? 내 꿈이 뭐지? 이제 이런 고민들. 저도 똑같이 했던 고민들이에요. 네, 그때 이제 외국에서 일식 요리사들 돈 많이 번다. 이제 이런 소리를 듣고 이제 요리를 배운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 넘어가서 어떻게 보면은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한 돈을 벌기 위한 목표가 있었고 거기에 따른 그걸 잡다 보니 요리사가 됐다. 그래서 뭐 이제 지금 이 자리에서 뭐 다 얘기는 드릴 수 없지만 그래서 이제 외국 생활을 접고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뭐 방랑의 기간 한 2년을 또 했어요. 교회도 안 가고. 하나님이 또 부르심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마음이 좀 허하고 교회를 안 나가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 그때까지는 아직 영접한 건 아니에요? 영접한 건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알았어요. 그냥 말 속에 그냥 내가 열심히 살면은 뭐 다 되지. 뭐 하나님을 기도하고 의지하고 뭐 이렇게 살았어요. 이제 그러다가 공허함 찾아오고 교회 나가야 되겠다. 예배 드리고 싶다. 이제 이런 마음이 들면 교회를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혼자서 예배를 드리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만나주셨죠. 감사하게. 그래서 그때 이제 회심하고 이제 앞으로 또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때가 30살이었어요. 그런 고민을 가지고 이제 하다가 신학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불러주셔서. 그래서 쭉 열심히 살았죠 그때도. 이제 열심히 살다가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이제 신대원에 들어와서 그때도 고민되더라고. 내가 어떤 사역해야 되지. 그런 찰나에 장동민 목사님 이제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청년들에 대한 이제 꿈과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고 하다가 이제 청년과 니은이라는 곳을 이제 실질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경험들과 사회 경험들이 좀 어떻게 지금의 이 사역에서 좀 도움이 되시나요? 엄청나게 많이 도움이 됩니다. 어떤 부분이 좀 있으실까요? 일단은 그들과 공감이 되고요. 왜냐하면 지금 사람들이 좀 원룸 생활을 많이 하잖아요. 고시원 사는 청년들도 있고. 근데 제가 이제 신학을 서울에 올라와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려고 서울에 딱 이제 올라오니까 연고도 없는 거예요. 아는 사람도 없고. 그 직함만 매니저지 형이에요, 동네 형. 두 번째는 이 친구들을 만나러 우리가 나가야 돼요. 바로 여러분이 있는 그 삶의 자리가 바로 희망이 되고